네, 라오스나 태국 오셔가지고 전 지금 물티슈 사러 엄마네 마트를 왔어요. 물티슈 남이 쓰는 거를 왜 엄마네 마트 와서 사냐 하면 한국 물티슈는 유해 물질이 없어요. 근데 여기 지금 라오스나 태국에요, 전부 물티슈나 뭐 티슈나 비누 먹는 거 중국에서 나온 게 다량 차지하고 있는데 다 유해 물질 들어가 있고요. 지금 또 태국 페이스북, 라오스 페이스북에는 이 카피라면 한국 그렇게 영문이 써 있어요. 신라면에 막 영문 써 있고 불당면 영문 한글 같이 써 있는 거 절대 사시면 그거는 짝퉁라면입니다. 뭐 벌레가 엄청 많이 나오고 먹으면 배탈 나고 난리가 납니다. 절대로 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지금 엄마네 마트 와 있습니다. 티슈 세딩. 지금 엄마네 마트에서 한국 물티슈 사는 겁니다. 엄마네 마트는 믿고 살 수 있는 곳입니다. 라오스를 이야기할 때 아주 뭐 발전되지 않고 완전 시골처럼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은 뭐 일부 사실입니다. 비엔티엔을 벗어나면 그냥 아무데나 사진 찍어도 전원 마을이고 전원 풍경이고 목가적이고 아주 정서적으로 음이온을 팍팍 내려주는 흑기운이 있잖아요. 지기. 그러나 이제 공항에 딱 이미그레이션 빠져나오시면서 거기 뭐 라오텔레콤, 유니텔 카운터 있고 뭐 환전하는 데 있고 택시 잡는 곳 있고, 그리고 공항을 빠져나오다 보면 라오스도 잘 돼 있네, 도로 좋은데 뭘 그렇게 비포장이 많다 그러지, 이렇게 얘기하세요. 최근에 이제 라오스도 중국인들 그 기업이라든지 정부 기관들끼리 협약을 해서 많은 것들을 이제 발전시키고 자국의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뭐 좀 투자금도 유치하고 국제사회에 발돋움 하는데 상당한 국가의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라오스 총리님께서 외국인들이 와서 사는데 특별히 라오스 법에 아주 나쁘게 저촉된 게 아니면 그냥 좀 탄력성 있게 유도리 있게 좀 외국인을 대하는 정부 관리들의 태도를 완화해라 라고 또 지시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외국인들이 와야 되는데 지금 뭐 달러가 고공행진하는 데다가 한국 진영 논리로 나라가 반으로 나눠져서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는 해외로 나가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못하죠. 일단은 그 해외여행의 주 구성원들을 보면 정부 기업이라든지 정부 기관, 기업, 뭐 공무원들, 일단 해외를 나가는데 제한이 없어야 일반 국민들도 따라서 많이 나오게 되죠, 수요가. 근데 지금 뭐 어느 정당은 나라 정세가 안정되기 전까지는 외국도 절대 나가지 말려고, 나가면 안 된다고 출국 제한 조치를 해놓고 틀어막아 놓으니까 그 산하기관에 얼마나 많은 조직원들이 있겠습니까? 다 못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관광차들이 여느 때 같으면 막 붐비고 손님 내리고 타고 가이드들 만나서 또 오후 일정 소화하러 나가고 그래야 되는 움직임에 전혀 미동도 없이 한적한, 마치 코로나 때 그 끔찍했던 모습을 보는 듯한 그런 호텔
전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다시는 그런 어려운 위기가 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제 그래서 해외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려고 하면 뭐 정확한 정보라든지 현지에 계신 분들이 정말 여행을 오고 싶은 욕구가 팍팍 나는 듯한 영상들을 올려주시고 바른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소재가 고갈되다 보니까 그냥 라오스의 어두운 뒷구석, 싸고 지저분한 곳,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한국인들이 아니건만 한국인들이 와서 정말 에덴 동산처럼 뛰어놀 수 있는 듯한 그런 막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보는 시청자 구독자님들은 좀 산전수전, 공중전, 동굴전, 스카이콩콩전, 하늘전, 수중전 겪은 분들은 그것을 보고 이치와 지식과 자기 철학으로 그것을 가려내는 능력이 있죠. 분별력이 있으신데, 다소 흥분돼서 그 전에 해외를 많이 다녀보시지 못한 분들은 그것에 대한 사리 분별을 못 하시고 그냥 액면 그대로 영상을 100% 교과서로 아시고 오시는 거예요. 주머니에 돈 조금 찔러 넣으시고 신용카드 한 장 없이. 막상 와서 도착해보니까 이건 뭐 얘기했던 것보다 돈도 많이 비싸고 쉽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뭐 한강에서 바늘 찾는 것만큼 어려운 확률에 도달하게 되면 신경질이 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망하니까 술도 많이 먹고, 또 술을 먹으니까 밤에, 여기도 지금 한국 남자들끼리만 와 있어요. 어디를 가야 될지 몰라서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술을 먹었으니까 밤에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밤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길 모르는 데 가고, 7시만 지나가면 길이 캄캄해지는 곳인데 길 잘못 들어서. 이 라오스나 태국은 우리나라와 틀리게 가는 길과 오는 길, 편도 왕복 구간의 길이 완전히 다른 길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일방 통행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양차선이나 골목을 딱 양쪽으로 나눠서 그렇게 오시는 게 아니라 가던 길 오던 길을 따로 분류해 놓은 도시정책을 옛날 프랑스 때부터, 태국은 또 일본 애들이 도시건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또 만들어 놨거든요. 길도 잃어버리고, 그러다 운이 없으면 폭치기 만나서 이것저것 다 잊어버리고 나면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참 마땅치 않은 난감한 상황에 도달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에 나오실 때는 나름 가방 싸는 순간부터 여행은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정보라든지 현지에 가서 내가 오류를 겪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여행 신기술을 몸에 터득을 하시고, 내가 아프면 먹을 약, 날이 추우면 좀 길게 입을 옷이라든지, 그리고 넉넉한 여행 비용, 비상금도 좀 가지고 오시고, 어떨 때는 뭐 옛날에 한인회에,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제가 뭐 한인회에 전혀 관여를 안 하니까, 그 전에 한인회
우리 정우성 한일회장님한테 같이 일 보다 보면 여행을 와서 돈이 없으니까 한국에 가는 비용을 좀 도와주시면 한국에 가서 송금을 해주시겠다고 이런 분들을 종종 만났고요.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또 봉사 차원에서 도왔던 생각이 많이 납니다. 치앙마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 자신은 여기가 이렇게 이 정도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들으셨나요? 그러면 첫째, 지나가는 풍문, 한번 다녀간 사람들의 이야기. 두 번째가 인터넷 카페, 블로그. 세 번째가 요즘 이제 들어서 유튜브 영상을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행을 오시면 혼자 오셨잖아요. 심심하고 혼자 다니기 적적하니까 요즘은 나이 드신 어르신분들도 뭐 인터넷 카페에 글을 쓰신단 말이에요. 같이 여행할 동행자를 구합니다. 저는 뭐 나이가 연령이 어떻게 되고 사는 지역은 어디고 어디를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정말 순수한 여행객들이 만나는 카페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범죄꾼들이 접근을 하는 거죠. 같이 하루는 동행하고 하루 저녁 때 노래방 가서 놀고 비용도 자기들이 다 씁니다. 내일은 우리 어디 1박 2일 투어나 갔다 올까? 나 아는 여행사 사장님이 싸게 해주신대.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온 차를 타면서 사달이 나는 거죠. 근데 일단은 오실 때 요즘은 인터넷에 검색하면 다국적 언어, 인사말, 이거 얼마입니까?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이런 경우에 놓여 있습니다. 뭐 이 정도 말은 조금 성가시더라도 메모하셔서 글을 쓰고 읽지는 못해도 한글로 쓰는 거예요. 뭐 태국말로 도와주세요. 추어이너이캅, 추어이너이캅. 그러면 그런 말만 알아도 정말 급할 때 의사 표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림으로 그리지 않아도. 그래서 항상 조심하시고 내가 이동하는 동선을 항상 가족들에게 공유하고 어떤 분들은 그 GPS 활용해서 자신이 다니는 곳을 가족들에게 계속 전송을 합니다. 남자분들께 이용으로 와서 밤에 다니시는 분들은 그게 불가능하겠죠. 집에서 그 부인께서 그거 알면은 가만 귀국하자마자 사망신고 해야 되니까 시크릿하게 비밀에 붙이고 다니시겠지만 그렇게 투명하게 내 오가는 곳을 밝히시고 다니시는 것도 내 호신, 나 자신을 지키는 것. 사실 우리가 여행에 나와가지고 그동안 못 보던 거, 못 먹던 거, 구경하지 못했던 것을 즐기기 위해서 오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준비가 안 되고 약간의 방종, 자유가 지나친 방종이 가미가 되면 위기에 빠지게 돼요. 그때 여기는 위기 탈출 넘버원이 없습니다. 스스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오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완벽하지는 않아도 현지를 한 60% 정도는 알고 바른 정보를 접해서 오셔서 다니시다 보면 경비도 절감되고 시간도 낭비하지 않고 몸의 피로도도 낮추면서 엔돌핀과 도파민을 팍팍 얻어갈 수가 있죠. 그리고 필요할 때는 현지에 도움도 받으시고 때에 따라서 하루 이틀 정도 가이드 도움 받아서 뭐 로카 앱 가는 거라든지 현지 구글 지도로 찾아다니고 검색하는 거 이 정도 공부하시고 다니시면
그 부분에 들인 비용만큼 안전해지고 편해지는 거죠. 그런데 현지를 잘못된 정보들로 오해하고 오셔서 너무 과소평가하고 다니시다가 어려움에 처하시는 분들 볼 때 참 도와드려도 때가 늦었고 벌써 몸은 상하고 마음 상하고 돈도 잊어버리고 그럴 때가 해외 살면서 정말 이게 정책적으로 외국으로 나오시는 한국 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단체를 자치적으로도 만들어서 좀 운영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저 혼자 많이 해봤답니다. 라오스, 태국 요즘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한국의 늦가을 날씨. 어제 뉴스 보니까 한국 영하 13도에 눈이 막 오고, 오늘도 전라도 광주 지역은 눈이 많이 온다고 그래요. 눈이 왔다가 이제 낮에 녹고 밤에 얼면 그 국도변에 다리 밑에 지나가다 보면 얼음이 얼어서 참 미끄러져서 사고 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야간 운행 가급적 자제하시고 늘 안전 운행하시고 다치시지 않고, 요즘 라오스가 많이 한가하니까 이럴 때 오세요. 지금 제주항공 티웨이 진에요, 부산에요, 항공료가 많이 떨어졌어요. 1인당 지금 한 편도당 돈 10만원, 왕복 한 20만원 정도가 지금 다운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현지 호텔들은 한국인만 안 올 뿐이지 태국인, 중국인, 베트남인들이 많이 와서 호텔은 풀이고, 골프장도 지금 많이 예약하기가 어렵지만 예년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골프장 가면 다 티업하실 수 있는 분위기는 다 됩니다, 조건은. 그래서 지금 오시면 좋을 거라는, 위기는 기회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은 제 채널을 성장하게 할 것이며 제 영상은 후원과 응원으로 만들어집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쁜 댓글만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